안녕하세요.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시작과 최신 근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여러 빌드업이 거쳐서 올라왔지만 가장 최근으로 시그널이 가장 강하게 나왔던 순서대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바그다드 대사관에서 모든 비프 직원 출국을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뉴스 기사화됐어요. 보시면 국무부는 지역 불안의 가능성으로 인해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 모든 비필수 인력의 출국을 명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리자가 수요일 말했다고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미국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철수가 나오면 그게 가장 큰 시그널이라고 대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큰 메시지긴 했어요. 과거 이후로 미국 바레인과 쿠웨이트에서 가족 및 비필수 인원 대피 명령이 떨어지고 이란 긴장 고조에 미국 인력 이동 지시가 내려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추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이런 뉴스 인터뷰들도 뜨고 위험한 장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동시키겠다고 우리는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런 걸로 이제 진짜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작전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뉴스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란이 인접국 이라크 내 특정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미국이 수요일 초 일부 미국인에게 해당 지역을 떠나라고 권고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무부는 고조된 지역 긴장을 이유로 비상사태가 아닌 정부 관계자에게 이라크를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국방부는 군인 가족이 중동 전역의 지역을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승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뉴스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선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IAEA라는 핵 감시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이 핵 확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란에 대한 이런 결의안 발표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란도 도발 아닌 도발 같은 이런 트위터를 올려요. 새로운 농축시설이 오늘 가동되었고 산 아래 150m 깊이에 위치해 있다고 미국 무기고의 어떤 타격도 손상시킬 수 없는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은 산 아래 90m 깊이에 위치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도발 아닌 도발 뉴스를 띄웁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습이 시작됩니다. 작전명은 사자의 힘이라는 건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테헤란을 공격합니다. 도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제 X에서 사람들이 막 띄우기 시작하고 뉴스 기사들도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공격, 테헤란에서 폭발, 이스라엘에서 사이렌 울림. 테헤란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은 그냥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에. 서울 한복판에 이제 전투기가 와서 저렇게 폭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후로부터 공식 뉴스들도 나오고 여러 이제 속보들이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인프라와 군사 자산을 겨냥한 광범위한 공습 작전을 시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자임이라는 암호명으로 명명된 이번 공습은 이란이 며칠 안에 여러 개의 핵무기 생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의 경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그랬는지랑 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 한 건물 공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떴는데요. 이게 이제 암살 시도로 보인다고 처음엔 떴는데 암살이 맞았고요. 펜트하우스 같은 곳을 정밀 타격해서 딱 적임만 해서 암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암살이 확인된 그런 명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골람 알리 라시드는 이란군 참모총장이에요. 그리고 살라미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 그 후로도 이런 암살된 이란 지휘관 중 한 명의 집이 어젯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다고 뉴스들이 계속 뜨기 시작해요. 미사일은 벽을 뚫고 침실에서 폭발했습니다 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암살당하고 살해되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대충 이제 확인된 명단은 총수부터 군 장군, 핵 과학자들, 뭐 다른 공무원들이 살해되게 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전쟁 첫날에 합참의장, 공군 참모총장, 공군 작전사령관, 드론 작전사령관, 미사일 방어사령관, 지상 작전사령관 등등의 인물들이 첫날부터 다 죽고 제거된 상태에서 전쟁이 계속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날에 많은 이런 주요 인물들이 살해당하고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단들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테헤란 전역에 계속 폭발을 일으키며 수도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란도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수도에 첫날에는 드론 100대에서 200대를 보냈는데 거의 다 격추당 하고요.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포하고 있지만 거의 다 방공망에 의해 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미사일 폭격을 조금씩 가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우리와 함께 서라. 그러지 않으면 위험한 침묵의 공범이 되라고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을 또 띄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부 내용과 뉴스들이 나오면서
밝혀진 건데, 모사드가 이란 수도 인근에 카미가제 드론 기지를 설치하고 주요 비밀 공격한 게 밝혀졌어요. 수년간의 계획과 정보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공격으로 이어졌다. 이란 내부에 배치된 정밀무기 은폐된 차량을 통한 방공망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테헤란 근처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겨냥하여 발사된 폭발성 드론. 첫 번째로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인근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밀 유도를 배치해 놓은 거고요. 밀수된 차량에서 첨단 공격 시스템으로 각지의 방공 사이트 공격해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테헤란 인근에 아예 드론 기지를 설치해서 지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해버립니다. 한국으로 치면 북한에서 미리 이런 걸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사드가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또 이런 정보전 때문에 팔란티어 같은 주식들도 지금 PER이 왜 그렇게 높은지 시장에서 수긍을 한다는 뭐 이런 여론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제 모사드가 뭐 하는 기관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정보기관이고, 이스라엘 정부의 적대 세력을 감시하고 파괴 및 암살 등 필요한 공작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로 미사일을 수도에 주고받는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서로 피해가 크고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엄청 큰 완전 전면전이다 싶을 그런 사건은 아직 일어나진 않고 있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핵시설 같은 데가 공격당하면 그 현장과 주변에 방사능과 핵이 오염되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말이 다르긴 한데, 이란의 뉴스 입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공습 후 나탄즈 현장에서 핵 오염이 감지되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시설 내부에서 일부 오염이 감지되었지만 이 오염이 실내로 퍼지진 않았다고 이란 원자력 기구 대변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인데, 저 나탄즈가 어디냐면요, 이란의 핵시설 중에 하나인데 우라늄 농축을 위해 나탄즈 인근에 건설되었고, 이 시설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 시설의 지하 농축 시설은 약 7.6m 두께의 콘크리트 차폐막으로 보호됩니다. 이 정도면 엔간한 미사일로는 절대 못 죽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벙커 버스터 정도는 쏴줘야 될 거라는 핵 지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사드가 이제 이란 내부 스파이 요원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계속 오늘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이란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스라엘 드론을 실은 트럭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요. 영상들도 모사드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란 내부에서 날린 드론으로 탄도탄이나 방공미사일들을 날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테헤란 인근에서 운용하고 적 기지 내부, 그것도 수도 인근에 몰래 멀티를 만드는 상황의 활약들을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란 내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트위터에 가시면 지금 이런 영상들이 오피셜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리스에서 발견된 네타냐후의 전투기가 또 논란인데, 이란의 긴장 고조 속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도망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서 또 이것도 화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나 그의 가족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스에 이스라엘 대사를 데리고 온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태의 6월 25일 최종 요약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큰 줄거리로 그림자전에서 직접 충돌로 바뀌게 된 게 24년 4월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피폭이 이스라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되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합니다. 이걸 이스라엘에서 제한적 보복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1년 뒤 25년 6월 13일에서 15일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군사시설에 대규모 선제 공격이 펼쳐지고, 이란 핵 과학자와 군 고위 지휘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란이 수백 발 미사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 수도권 포함해서 보복 공격을 했고요. 양국이 수도권 주요 도시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서 폭발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대피령과 공습경보 발령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오늘자로 서로 수도권 포함 주요 도시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대피령 및 공습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국제사회, 미국 유엔 등은 즉각 휴전과 자제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유가와 금값은 급등을 하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5일자는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합의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해요. 이란에서는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흘러 들어오는 말로는 계속 이란에서 미국한테 연락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거는 좀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가 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체크해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가장 그나마 이란이 진짜 세게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현실적 답안이라 가장 좀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란이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건데, 이걸 차단하면 유가가 100불까지 간다고 계속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불 이상, 120불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유가가 높아지면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가 뜨거워지고 그러면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악재고 현실 경제에서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두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걸프만 유전 석유시설 피격인데 이것 또한 이란 또는 대리 세력의 드론 미사일 공격이 벌어지면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벌어지면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는 올라간다고 다들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얘기예요. 이란 이스라엘 내부 에너지, 정유, 가스, 송유 간의 시설 파괴인데 현재 주로 군사 핵시설 타격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파괴는 아직 드러난 뉴스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공식 선언하고 NPT 탈퇴를 하면 이것 또한 더 한번 해보자라는 강력한 신호기 때문에 좀 최악으로 치닫는 시나리오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전면전 신호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진짜 정말 다행히도 완전한 전면전에 돌입되진 않았는데 진짜 전면전의 신호는 그럼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지상군 투입 또는 국경 돌파, 민간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공격, 수도 정부 기능 마비 시도하고 미국의 직접 공격 개입과 이란의 핵무기 공식화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좀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 신호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무조건 갖겠다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내비두면 어차피 자기들의 미래가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면전에 돌입해서 이참에 하마스처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네타냐후가 외부의 적이 필요해서 이란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한번 요약해보면 현재 미사일 드론을 통한 수도권 포함 주요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방이 진행 중이고 민간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심해졌고 전면전 직전에 극도로 위험한 국면입니다. 아직 진짜 전면전 신호, 지상군 투입, 미국 공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핵무기 공식화 등 나오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와 금융시장 모두 극도로 예민하게 상황을 주시 중이고 또 지금 각국에서 정상들끼리 통화하고 좀 수그러뜨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과도 대화를 하고 여러 중재자 역할을 나서려고 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돌아가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트럼프도 이란이 여전히 합의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카더라에 따르면 계속 이란 쪽에서 트럼프나 미국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이었으면 좋겠고 좀 이게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더 심해지는 상황이 없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시작과 지금까지 나온 여러 뉴스들 최신 소식까지 한번 정리하고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란과 미국이 다시 핵 협상에 나서서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